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진행할 박병근이고요. 제 발표 주제는 RUL 프리딕션이고 그중에서 데이터 드라이븐 어프로치, 그중에서 딥러닝 쪽으로 논문을 선정하여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선정한 논문은 첫 번째는 어, 템포럴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바이다이렉셔널 게이티드 리퍼런트 유닛을 사용해서 RUL을 예측하는 논문이 첫 번째 논문이고요. 두 번째는 겐을 사용해서 어, 그리고 NSP라는 특정 이미지 피처 방법론, 이 이제 Generalized Multiscale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통해 RUL을 예측하는 두 번째 논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그 2022년에 나왔고, Reliability Engineering and System Safety라는 저널에 나왔으며 43회 인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Knowledge Based System이라는 저널에 나왔고, 11회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RUL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RUL은 현재 시점에서 설비의 페일러가 발생할 때까지의 경과하는 시간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 베이스 어프로치랑 데이터 드라이브 어프로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모델 베이스 어프로치는 수학적 모델링 기반으로 수명을 예측하기 때문에 복잡한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드라이브 어프로치는 데이터 기반 모델링 기법인데요. 이걸로 수명을 예측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딥러닝, 머신러닝에서 진보한 딥러닝 메소드를 적용을 하여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이 방법은 보통 세 가지 스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상 설비를 선정을 하고 그것에 이제 페일러 데이터셋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라우 데이터를 가지고 헬스 인덱스라는 중간 이제 인덱스를 만들고요.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RUL을 예측하게 됩니다.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하자면요. 본 논문의 필자는 그 리얼월드 센서 데이터를 이제 검증에 활용하는 그런 모델을 제작을 하였는데 그 RUL의 예측 특성은 리얼월드 센서 데이터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간 관계성이란 게 변수가 이 예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템퍼러처, 그다음에 압력, 그리고 밀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예를 든 건데 초기 시점에는 이 밀도가 가장 중요도가 1로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이 시점에서는요. 최종 시점에서는 템퍼러처가 가장 중요도가 1로 변화하는 이런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변수 중요도가 변화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필자의 모티베이션은 기존의 데이터 드라이븐 어프로치가 머신러닝에서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성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딥러닝 방법론으로 CNN이나 RLN, LSTM, GRU 어프로치를 통해서 본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보통의 GRU는 타임 인스턴스에 상응하는 RU의 프리딕션 컨트리뷰션 분포를 잘 학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보통의 GRU 유닛은 리버스 타임 시리즈를 프로세싱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본 필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딥러닝 방법은 또 뉴럴 네트워크 학습 과정에서 에러를 분석하거나 비주얼라이즈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력이 낮다는 단점도 본 필자는 모티베이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컨트리뷰션으로 바이다이렉셔널 게이티드 리커런트 유닛 with temporal self attention 유닛을 도입하여서 RU의 예측 성능을 높였습니다. 바이 GRU를 통해서 리버스 타임 시리즈를 프로세싱 할 수 있게 돼서 타임 디펜던시를 효과적으로 학습한다고 합니다. TSM 레이어는 이 중에서도 타임 인스턴스마다의 중요도를 웨이트로 반영하게 됩니다. 또 TSM 레이어의 중간 아웃풋이 시각화가 되어서 여러 번의 학습 시도에도 웨이트 할당하는 것이 되게 콘스턴트하다라고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임 인스턴스가 변해도 그 변화하는 것에 상응하는 웨이트를 효과적으로 할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컨트리뷰션으로는 RU의 프리딕션 어프로치의 성능이 리얼월드 데이터셋으로 검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셋은 에어크래프트 터보팬 엔진 데이터셋과 밀링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프로블럼을 매핑 펑션, 그러니까 피처 매트릭스에서
RUL 이제 그 라벨 매트릭스로 어떻게 매핑 펑션을 잘 학습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수식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다별량 데이터에 n개의 센서가 있다면 특정 시점 t 시점에서는 n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행렬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피처 매트릭스는 이것을 모두 다 컬렉트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D의 윈도우 사이즈로 추출합니다. 여기서는 1번부터 n번째 센서가 되고요. 여기서 아래쪽으로는 이제 윈도우 길이 D만큼의 데이터가 매트릭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간에 따른 RUL의 실제 값은 YT로 표현이 돼서요. 이 매핑 펑션을 어떻게 학습하는가가 본 논문에서의 이제 프로블럼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블럼의 평가 지표는 RMSE, 그리고 S스코어, MAP가 있는데요. 근데 S스코어가 저가 이번에 논문을 진행하면서 처음 들어봐갖고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08년 PHM 챌린지에서 처음 제시됐다고 하고요. 이 수식을 보시면은 RUL의 PI가 이제 predicted고 RUL TI가 이제 true 값인데요. PI 값이 더 early detection, 즉 더 빨리 디텍션을 하게 되면은 그 값이 작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RUL보다 RUL 예측이 더 늦어지게 된다면은 S 스코어 값이 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S 스코어가 더 작을수록 더 얼리 이제 프리딕션 하게 되고 더 좋은 그런 프리딕션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오프라인 트레이닝과 온라인 프리딕션 두 가지의 큰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프라인 트레이닝은 데이터를 컬렉트하고 그걸 통해서 모델로 학습시키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온라인 프리딕션은 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나갔고 이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이제 RUL 프리딕션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내부는 여기 TSAM 레이어가 맨 처음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아웃풋이 바로 바이다이렉셔널 뉴럴 네트워크, 게이티드 리퍼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돼서 마지막에 FC 레이어를 통해서 RUL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러면 TSAM 레이어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딥러닝에서 데이터형 증가에 따른 오버로드 문제를 감수하게 되는데요. 이 TSAM 모듈은 타임 인스턴스의 RUL의 중요도를 웨이트로 하여 할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Z가 피처 매트릭스인데요. ZT는 T 시점에서의 피처 매트릭스, 아까 보여드린 그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가 D이기 때문에 T가 D 시점부터 L 시점, L은 마지막 종료하는 타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리즈로 이 인풋으로 하나의 윈도우가 시리즈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 센서의 M개만큼의 센서만큼의 행렬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M개의 센서마다의 이제 셀프 어텐션, 특정 시점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하게 되고요. 그것에 이제 웨이트를 이 수식을 통해서 만들게 되고 그것을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인풋 값과 곱해줘서 마지막으로 아웃풋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 GRU 모듈에서는 이 F 값, 아까 나왔던 아웃풋 값을 인풋으로 하는데요. 보통의 GRU는 LSTM에서 이제 한 개의 게이트를 감소시킨 그런 형태로서 업데이트 게이트, 리셋 게이트 두 가지 게이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퍼포먼스를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GRU에서 바이 GRU는 두 개의 리커런트 레이어를 구축함으로써 히든 레이어 스테이트를 포워드 방향 그리고 백워드 방향으로 반영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보통 아는 GRU의 방식이고요. 포워드 방식으로 이제 FT, 인풋과 이전 히든 스테이트가 포워드 방식으로 들어와서 다음 HT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포워드 방식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근데 백워드 방식은 저희가 아는 리버스 타임 시리즈로 인풋이 들어오게 되고요. FT는 그대로지만 들어오는 게 백워드 방식으로 그 미래 시점에 HT 플러스 1이 들어와서 그 GRU 유닛을 통해 HT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3는 저희가 아는 컨벤셔널한 GRU 유닛의 구조를 나타냈고요. 이것이 이제 그 리버스 타임 시리즈를 할 수 있는 바이디렉셔널 GRU의 모듈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조를 거쳐서 그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처음 이제 에어크래프트 터보 엔진 데이터셋에 대해서 데이터셋의 디스크립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워킹 컨디션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FD001, 002, 003, 004가 있고요. FD001과 3은 인풋 베리어블이 14개, FD002와 04는 인풋 베리어블이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학습을 시켰을 때 윈도우 사이즈는 30일 때 RMSE와 S스코어가 가장 낮았고 레이어는 3개일 때 RMSE와 S스코어가 가장 낮았고 또한 그 노드의 GRU의 노드 개수가 256개일 때 가장 그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은 윈도우 사이즈 30에 14개의 인풋 베리어블 그리고 원래 260개 바이 GRU 노드인데 바이 GRU가 2개가 사용되므로 GRU가 2개 사용되므로 노드가 512개가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TSM 레이어의 이제 설명 가능성을 이제 좀 여기서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게 그 보시면은 이게 센서 축이고 센서가 이제 열 몇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베리어블의 축이고 여기는 시간 축입니다. 윈도우 축인데요. 윈도우의 0에서부터 30까지 윈도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풋에 관한 얘기고요. 이것은 중간에 할당된 웨이트를 나타냅니다. 여기는 해당된 웨이트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 TSM 레이어의 아웃풋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 학습 시도, 두 번째 학습, 세 번째 학습, 네 번째 학습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인풋이고 첫 번째 학습 시도에서 웨이트가 이렇게 할당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풋은 변하지 않고 두 번째 학습 시도에도 웨이트가 이렇게 할당이 되었는데요. 시간이 뒤로 갈수록 특정 센서에서 중요도가 높아지는 패턴이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시도, 네 번째 시도에서 모두 다 비슷한 디스트리뷰션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또한 인풋과 웨이트의 곱이니까 거의 비슷한 형태로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6가지의 이 플랫은 4가지의 트레이닝 그 시도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2개로 짝지었습니다. 그래서 4 콤비네이션 2 해서 6가지의 플랫이 나왔고요. 그것에 그냥 단순히 레지듀얼 플롯을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두 순서상의 차이가 되게 차이가 적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테이블 3를 보시면은 실제 MAE랑 RMSE 값이 작음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주얼라이즈를 통해서 학습 시도가 여러 번 있었어도 그 웨이트 할당하는 TSM 레이어의 성능이 컨스턴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이 비주얼라이즈 했을 때 FD001의 경우 100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트루 라벨과 예측값이 이렇게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D002에서도 003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잘 실제값과 예측값이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타 모델 간 비교했을 때도 이제 RMSE나 S스코어, MAP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S스코어 부분에서는 여기서 언급한 것이 가장 RMSE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 필자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셋이 밀링 데이터셋인데요. 이거는 8가지의 다른 워킹 컨디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풋 베리어블은 6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RUL의 예측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잘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RMSE나 S스코어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디스커션 앤 컨클루전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TSM 레이어가 일반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간단한 게이팅 구조를 통해서 시계열 간의 간단한 임플릭식한 관계만 학습하였는데 TSM 레이어를 통해서 타임 인스턴스가 RUL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었고 또한 아까 보여드린 비주얼라이즈 과정을 통해서 모델의 설명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번의 학습 시도에도 로버스트하게 타임 인스턴스에 대한 웨이트가 결정되는 것을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필자가 딥러닝 어프로치의 한계하고 그리고 추후 연구 방향을 언급을 한 것은
온라인 데이터가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와 비슷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야 한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리얼월드 문제에서는 작동 환경이나 이런 데이터셋의 디스트리뷰션이 같다는 그런 가정 자체가 그렇게 잘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올드 도메인에서 뉴 도메인으로 트랜스퍼 러닝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어프로치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환경에서 수집된 센서 데이터의 경우 그리고 워킹 컨디션이 같은 센서로 달라지는 경우에서는 이런 어프로치를 통해서 예측의 상상도 상상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저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이런 처음 시점부터 페일러가 발생할 때까지의 트래킹한 이런 센서의 데이터를 런-투-페일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런-투-페일 데이터의 RUL 예측에서 이 기존의 딥러닝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에서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피처 타입을 직접 지정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작동 환경에 따라서 학습과 테스트 간의 분포가 달라지고 FPT라는 First Predicting Time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노멀 오퍼레이션을 정의를 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PT 이후에는 디그레데이션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FPT를 설정을 해서 이 시점 이후부터 이제 RU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필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헬스 스테이지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 전은 이제 healthy 스테이지 그리고 이 두 번째는 unhealthy 스테이지라고 이렇게 디비전을 해야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기존에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으로는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과정을 위해서 겐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NSP가 네스티드 스캐터드 플랫이라는 이미지 변환 방법론인데요. 이게 도메인 지식 없어도 제너럴라이즈된 멀티스케일 피처를 익스트랙트 한다고 합니다. 또한 CNN 기반의 바이너리 리그레션을 통해서 헬스 스테이지의 디비전을 어떤 스레시홀드 없이 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제시된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두 개의 로테이팅 머시너리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fem토와 XJTU-SY 중국 쪽 데이터셋 같은데 이 두 가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테스트 벤치 데이터인데 이를 통해서 디그레데이션 패턴을 가진 베어링의 웨어 예측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NSP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관된 시계열 데이터를 다별량 분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은 타임 시퀀스의 그 순서를 제거하고 이렇게 이미지로 변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의 관계를 고려하지는 않지만 다별량을 분석하는 데는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멀티 채널 바이브레이션 신호를 하나의 이미지로 변환했다고 하는데요. 멀티 채널이라고 했을 때 채널 1, 2만 본 연구에서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과정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바이브레이션 신호가 있다면은 이것을 세 가지 다른 밴드패스 필터로 피처 익스트랙션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필터를 R, 두 번째 피처를 G, 세 번째 피처를 B로 매핑을 해서 스캐터 플롯을 통해서 싱글 RGB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그 결과값이 다음과 같습니다. NSP를 도입한 이유는 그 스레시홀드 설정 문제를 CNN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시점에 따라서 NSP 이미지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0과 1로 즉 그 이상치를 탐지하는 문제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스레시홀드 설정 필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것이 여기서 제시한 모델 오버뷰인데요. 이게 제너레이터가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고 클래시파이어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마이너리티 데이터를 만들고 리얼 메이저리티 데이터 학습을 통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래시파이어는 헬스 스테이트 디비전 그리고 LSTM 기반의 RUL 예측을 진행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리얼과 페이크를 구분해서 다른 도메인에서 인풋 데이터를 구분합니다. 여기서 제너레이터의 좀 특징이라고 보면은 멀티 채널을 사용하였습니다. G3는 이제 레이어를 3개 쌓은 거고요. 인코더, 디코더에서 G4는 4개, G5는 5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멀티
채널을 사용한 것은 이게 여기 인코더 디코더에 사용한 게 1D 윤회 컨볼루전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로컬 피처에 집중을 해서 전체적인 디테일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세 가지의 다른 구조로 학습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기 전에 헬스 스테이지에 대한 정보를 따로 라벨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그레데이션 프로세스의 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만큼을 0, 1로 이제 헬스 스테이지로 디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율을 이전 연구에서는 이제 이전 연구를 통해서 그 비율값이 0.05에서 0.5 사이에 값을 두어도 First Prediction Time, FPT 변화가 민감하지 않아서 여기서는 0.05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라벨을 하고 또한 RUL 라벨도 이 FPT 값을 여기서 나온 FPT 값으로 RUL 값을 라벨링 하게 됩니다. 그래서 CNN LSTM은 이 라벨된 값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로스식은 WGN GP 목적 함수를 사용했다고 하고 디그레데이션 그를 통해서 디그레데이션 패턴을 획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스 스테이지에 대한 그런 로스식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식을 사용했고 여기는 RUL에 대한 로스 함수는 민 앱솔루트 에러, 루트 민 스퀘어 에러, 그다음에 민 앱솔루트 퍼센테이지 에러의 어떤 스케일 값을 통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사진을 보시면요. 라벨이 헬시와 언헬시로 라벨이 되었으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언헬시와 헬시와 그리고 그걸 구분하는 시점인 FPT로 이렇게 아웃풋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언헬시로 라벨된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여기 인풋을 넣고 CNN LSTM으로 RUL을 예측하게 됩니다. 여기는 RLC 데이터만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디그레데이션이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여기서도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 RGB 픽셀이 여기 매핑된 값들이 뒤로 갈수록 좀 더 어떤 특정하게 패턴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예시가 이제 femto와 XJTU, SY 총 2개씩 해서 나타낸 예시이고요. 여기서 사용한 변수는 진동의 X축, Y축 신호 변수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NSP 피처 익스트랙션이 이 예시를 통해서 잘 진행이 됐다라고 여기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처 익스트랙션 다음에 이제 학습 완료의 예측 과정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냐를 평가한 테이블인데요. 여기서 가운데가 hours로 가장 femto나 XJTU, SY 데이터셋에서 낮은 평가 지표를 보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MAP에서는 이게 좀 높게 나왔다고 여기서 언급을 하였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이 로스식에서 이 MAP의 어떤 웨이트를 주는 과정에서 이거를 아주 작게 주었을 때 RU의 예측 성능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 반영되는 값이 작고 그로 인해서 RU의 예측을 한 본 모델에서는 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논문들에 대해서도 성능이 꽤 좋음을 나타냅니다. 다른 비교 논문들이 다 2019년, 20년도에 나온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의 이제 결론은 NSP 변환을 통해서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제너럴라이즈드 피처를 획득하였다고 하고 헬스 스테이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스레시홀드 설정 필요성을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또 CNN LSTM 모델로 RUL을 예측함으로써 더 낮은 에러와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후 연구 방향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메인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산업 현장에서 런투페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언슈퍼바이즈드 기반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적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텐전 메커니즘을 활용하여서 RUL 예측 정확도를 상승시키겠다고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디스커션으로 제가 이 두 가지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장단점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논문은 그 사용한 데이터가 리얼월드 데이터고 두 번째 논문은 테스트 벤치 데이터로 검증을 하였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에 검증을 하였고, 그걸로 검증을 하였고, 아주 진짜 다별량을 의미하는 14개부터 24개의 변수를 다 입력을 하였다는 게 본 모델의 장점 같고요. 두 번째 논문에서는 다별량을 했다고는 하지만 같은 진동 데이터고 축만 다른 두 가지의 인풋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별량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좀 단별량에 가까운 그런 연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논문의 장점은 그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변수와 RUR의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정확도를 높였다. 그리고 TSM 레이어 아웃풋 시각화를 한 게 컨트리뷰션으로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의 단점은 FPT랑 헬스 스테이지를 정의하지 않아 인풋 시점부터 디그레데이션이 진행된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메인에 대한 어댑테이션을 생각하지 않아서 학습 데이터 외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RUL의 대응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논문의 장점은 겐과 적대학습을 활용해서 어그멘테이션이 진행이 되었고 오버피팅을 줄이고 도메인 어댑테이션 능력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딥러닝 방법임에도 FPT와 헬스 스테이지를 설정을 해서 RUL 예측 정확도를 좀 향상시켰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헬스 스테이지를 라벨링 할 때도 어떤 도메인 지식을 통한 스레시홀드 설정이 필요 없이 그냥 어노멀리 디텍션 알고리즘으로 이미지 변환 통해서 0과 1을 잘 구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NSP 변환으로 또 도메인 인베리언트 피처를 추출했다는 것도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NSP 변환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와 관계를 학습 불가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벤치 데이터를 통해서만 모델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이게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는 어떻게 성능이 나올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게 다별량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진동 데이터만 입력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갔을 때 어떤 성능이 낼지는 예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논문 비교를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